산책하기 딱 좋은 토요일 아침, 우리 산책할래요? 지금 부산 시립박물관에서는 18세기, 19세기 조선시대의 부산을 엿볼 수 있는 전시회가 열리고 있습니다. 조선시대 부산 지역 화가, 또 그들에게 영향을 줬던 대표 화가들의 작품이 전시되어 있는데요. 우리나라 소장 작품뿐만 아니라 일본과 독일, 미국 등 세계 곳곳에 흩어져 있던 160여 점의 작품을 모았습니다. 그림을 보면 작품성이 굉장히 뛰어나다는 생각이 들고요. 또 부산이 미술교육의 중심지, 그림 수출 역군 역할을 했다는 걸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아니 그런데 당시 조선에서 변방이었던 이 부산, 어떻게 이렇게 그림이 미술이 꼽힐 수가 있었을까요? 오늘 부산 화가들의 작품과 또 조선시대 부산의 미술, 역사까지 들여다보는 시간 준비했습니다. 여러분과 함께하는 42번째 산책, 우리 산책할래요? 네, 오늘 본격적인 산책길에 접어들기 전에 준비한 선물이 있습니다. 연말이잖아요. 2022 팬텀 콘서트 티켓을 준비했습니다. 11월 24일 목요일 오후 6시고요. 부산 시민회관 대극장에서 만나실 수가 있습니다. 이번 콘서트는 부산 청년회의소 창립 70주년을 기념해서 마련됐는데요. 라인업을 소개해드릴게요. 가수 박정현씨, 이석훈씨, 알리, 그리고 브레이브걸스, 슈퍼비, 언에듀케이티드 키드까지 다양한 무대를 만나실 수가 있습니다. 콘서트 참석을 원하시는 분들께서는 문자메시지 샵 2260번 샵 2260으로 보내주시면 되고요.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나 사진 100원의 정보 이용료 있습니다. 문자 보내주실 때 티켓 받으실 분의 성함과 주민번호 앞 6자리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이번 콘서트는 부모님께서 같이 가셔도 만 15세 이상만 관람 가능하다는 거 꼭 기억해 주시고요. 티켓 받길 원하시는 분들께서는 샵 2260번 샵 2260으로 보내주세요.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나 사진 100원의 정보 이용료 있습니다. is now approaching platform 4. Please wait behind the yellow safety line. 잠시 안내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곧 문화행 열차가 출발합니다. 승객 여러분들께서는 귀를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요일 아침에 함께하는 우리 산책할래요. 문화행 열차, 오늘의 목적지는 부산 시립박물관입니다. 조선시대 부산의 화가들의 전시된 작품들을 통해서 부산의 미술 수준, 부산이 미술사에서 어떤 위치를 차지했는지 그 뒷이야기 전해드리겠습니다. 이성훈 부산박물관 학예연구사와 함께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연구사님 먼저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네, 저는 부산박물관 학예연구사 이성훈입니다. 네. 근데 제가 오늘 이렇게 모시고 나서 좀 찾아보니까 축하를 드릴 만한 게 있더라고요. 그 제25회 전국 박물관인 대회에서 젊은 부분 수상자가 되셨더라고요. 축하드립니다. 아, 감사합니다. 네, 좀 지난 일인데요. 네. 감사합니다. 네. 시간은 좀 지났지만 네. 그래도 또 여기 올라와 있는 인터뷰 사진도 굉장히 뭔가 좀 귀엽게 나오셨네요. 다시 한번 축하드립니다. 네네, 감사합니다. 자, 근데 지금 방송을 듣고 계시는 분들께서 학예연구사라고 하면 어떤 일을 하시는 분일까? 이렇게 좀 궁금증을 가지실 것 같아요. 네, 학예연구사의 가장 주요한 업무는 전시를 기획, 운영하고 소장 유물을 관리하는 일입니다. 네. 그 외에 시민의 대상으로 한 역사 교육도 저희가 중점적으로 행하고 있는 일 중 하나입니다. 그렇군요. 자, 이렇게 오늘 학예연구사님을 모신 이유가 지금 부산에서 열리고 있는 조선시대 부산의 화가들이라는 전시회 때문인데요. 우선 어떤 전시회인지 간략하게 소개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번 전시는 조선시대 부산에서 활동한 화가들의 작품을 전시한 국내의 첫 전시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조선시대 특히 18, 19세기에 부산에서는 20명 안팎의 화가들이 활동했고 특히 변박, 변지순, 이신울, 김달황 등 당시 중앙하단의 화가들의 견줄 수 있는 솜씨를 가진
화가들이 존재했었습니다. 어. 이 분들을 조명하는 전시라고 소개해 드릴 수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이게 지금 국외에서 작품을 들여오는데 1년 이상 걸린 작품도 있다. 이런 이야기도 들었거든요. 네, 이번 전시를 위해 저희 박물관에서는 독일, 미국, 일본 등 3개국 8개 기관 그리고 개인에게서 70점의 유물을 대여해 왔습니다. 외국에서 유물을 대여하는 일은 네. 국내에서 유물을 대여하는 것보다 훨씬 많은 절차가 필요합니다. 특히 저희가 올해 초 본격적으로 유물 교섭을 할 당시에 사회자분께서도 아시다시피 코로나로 인해서 네. 대부분의 외국 기관들이 모두 저희의 유물 교섭에 난색을 표시했습니다. 어. 처음에는 거의 대부분 노라고 대답을 아이고. 하셨던 거죠.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 박물관에서는 이때까지 저희 박물관의 전시 실적을 보여주고 또 코로나 상황에서도 안전한 유물 운송 그리고 관리를 할 수 있다고 저희가 거듭 약속을 드리며 그 기관들을 끈질기게 설득했습니다. 그래서 특히 저희가 모든 작품의 대여에 공을 들였지만 네. 그 중에서도 이제 가장 큰 공을 들였던 작품은 저희가 독일 켈른 동아시아 박물관에서 빌려온 서원 아집도가 있고요. 그 다음에 처음으로 국내에 소개되는 그리고 250년 만에 국내에 처음 선보이는 네. 유마도가 있습니다. 유마도는 일본 다카마스시에 있는 호넨지라고 하는 작은 사찰에 네. 소장되어 있었습니다. 근데 우리나라 작품인데 외국에 있는 걸 다시 수집해가지고 부산 시민들에게 보여준다. 이게 좀 생소하게 느껴지는데요. 그런데 이제 이거는 네. 뭐 문화재가 외국으로 네, 이상한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역사가 또 어쩔 수 네. 없이 그렇게 만들어놨네요 지금. 그런데 이제 이거는 네. 뭐 문화재가 외국으로 네, 그냥 강제적으로 반출된 그런 게 아니고요. 네. 여기 있는 대부분의 작품들은 저희가 어떻게 보면 수출한 것도 많고요. 아, 네, 그렇게 정당하게 가져간 아. 것들이 대부분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뭔가 우리 유물을 네. 외국 사람들이 강제로 뭐 이렇게 불법적으로 반출을 해갔다든지 음. 그런 의미와는 전혀 다르기 때문에 네. 네, 그런 생각은 안 하셔도 되고요. 아. 예를 들면 네. 조금 전에 제가 소개해드렸던 유마도는 대마도 번주에 그 부인이 직접 구해갔던 그림입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네. 뭐 지금도 우리 외국 그림을 우리도 살 수 있잖아요. 네. 뭐 그런 식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런 우려는 전혀 없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번 아. 작품에 이번 전시회에서는 네. 그러니까 과거에 우리나라에서 그렸던 좀 네. 좋은 그림들을 네. 이제 수출했었는데 그렇죠. 그 그림들을 다시 좀 수집을 해가지고 그렇죠. 우리나라에서 네. 전시를 하는 맞습니다. 거다. 이렇게 그래서 생각을 네. 하면 되겠네요. 네. 이게 지금 12월 4일까지 전시가 계속되니 이제 전시가 끝나고 나면은 다시 또 다 돌려줘야 되는 상황이겠네요. 맞습니다. 자, 이제 좀 그림 이야기를 해볼 텐데 당시 이제 이 시대를 대표하는 화가라고 하면 뭐 김홍도, 정선, 신윤복 뭐 이런 화가들을 좀 떠올릴 것 같아요. 근데 사실은 이런 분들이 다 중앙에서 유명한 화가들이었던 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지역의 화가라고 하면은 딱 누가 떠오르거나 이러지는 않는 것 같은데 네. 당연히 조선 시대에도 지역에 수준 높은 화가들이 많이 있었겠죠. 네, 맞습니다. 근데 삼원삼재를 아시니 대단히 소양이 있으시군요. 찾아본 네, 거죠. 네. 네, 부산에도 뛰어난 화가들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지역의 화가들은 그동안 역사서에 그다지 등장하지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역 화가들에 대한 정보는 거의 없었던 거죠. 네. 그래서 이제 뭐 이런 해화사라든지 혹은 화가들에 대한 기록을 적은 사람들이 대부분 중앙에서 활동했던 분들이고 그분들이 기록한 것은 또 중앙에서 활동했던 네. 화가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지역에서 활동했던 화가들에 대한 정보는 기록에서 거의 이제 배제가 되었던 거죠. 그래서 부산에서도 활동했던 화가들이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저희가 전혀 알지 못했던 것은 네. 이분들의 이름이 기록에서 거의 등장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이제 최근에 이르러서야 최근이라 하면 뭐 한 90년대 이후로 한 명씩 화가들 한 명씩 이제 어느 정도 조명이 되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네. 그래서 변박, 변지술, 이신울, 김달랑 이런 이름이 밝혀진 화가들이 조명이 되고 소개가 되었습니다. 지금 뭐 아까도 말씀하셨고 조금 전에도 언급했었던 화가가 변박, 이 부산 화단의 아버지격이라는 수식어가 붙어있는 화가인데요. 네. 어떤 활동을 했는지 그리고 대표적인 작품 어떤 것들이 있는지 소개를 좀 해주시죠. 네, 변박의 생물료는 정확히 알 수가 없는데요. 현재 전하는 그의 작품들로 미뤄볼 때 변박은 1760년에서
1783년까지 부산에서 그림 제작을 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네. 그는 1760년에 동래부사 홍명한이라는 분의 지시를 받아서 여러분들 잘 아실 거예요. 동래부 순졸도, 부산진 순졸도 전쟁 기록화입니다. 임진왜란 때 정발 장군, 송상현 장군이 순절했던 모습을 기록한 기록화인데요. 네. 이런 그림들을 제작했고요. 1763년 4년에는 통신사로 일본을 갑니다. 이분이. 그래서 거기에서 일본에서 묵매도라든지 송화호도라든지 네. 이런 그림들을 제작했고요. 국내에 들어온 뒤에도 해외 활동을 펼쳤는데 네. 1779년에는 유마도란 그림을 그렸고 1783년에는 네. 외관의 모습을 담은 실경산수와 외관도를 제작했습니다. 아까 그 유마도가 일본의 한 부인이 사갔던 맞습니다. 그림인 거죠? 맞습니다. 네네. 그리고 또 좀 찾아보니까 아까 말씀하신 그 송화호도 이런 그림을 보고 일본인들이 이후에 이 그림을 구해가기도 했다 이런 얘기를 들었거든요. 네네. 일본인 사이에서 조선 화가의 그림은 인기가 있었습니다. 이 인기는 아마도 통신사 수행원들 중에 하원들이 항상 파견이 되었는데요. 이분들의 인기가 일본에서 대단했다고 합니다. 특히 김명국이라는 화가는 일본에 가서 사람들의 부탁을 너무 많이 받아가지고 그림 요청을 너무나 많이 받아가지고 잠을 잘 수 없을 정도였고 그래서 울기까지 했다는 기록이 전합니다. 너무 힘들어가지고요. 맞아요. 그래서 변방 역시도 1763년 4년에 조선통신사로 일본을 갔는데 이때 그 역시도 많은 그림을 일본인들을 위해 제작해 주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이런 조선 그림들의 인기가 통신사 파견 이후에도 즉 통신사가 파견되지 않는 평시에도 계속해서 일본으로부터 있었다는 것입니다. 근데 어떤 점이 그렇게 매력적이었길래 이렇게 요청이 많이 있었던 걸까요? 정확한 이유는 저희도 뭐 정확히는 알 수 없는데요. 좀 몇 가지 추정을 말씀드리자면 일본은 그러니까 그림 제작이 매우 활발했던 곳입니다. 그렇죠. 네, 뭐 장식화라든지 이런 장르로는 오히려 우리나라보다 더 많은 그림들이 제작되었고 또 대중적으로도 이 그림이 인기가 훨씬 많았습니다. 그런데 왜 일본인들이 이렇게 한국 그림을 찾았을까, 조선 그림을 찾았을까라고 했을 때 몇 가지 추정이 있는데요. 일단 일본 사람들은 조선 사람들을 중화, 즉 중국의 문화를 고스란히 간직하고 있는 사람들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즉 조선 사람들을 통해서 중국의 그림을 이해하고 배울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중국과 더 가깝기 때문에 그렇죠. 중국의 문화를 제대로 이해하고 있는 그런 이제 저희가 나라라고 생각을 했던 거죠. 그리고 일본인들이 잘 그려지지 않았던 일본에서 잘 그려지지 않았던 장르들, 일본인 화가가 잘 그리지 않았던 주제들의 그림을 이제 조선 화가들이 그리고 있었는데 그런 것들을 유독 좋아했습니다. 예를 들면 우리 사군자라고 아시죠? 매랑국주 이런 그림들 되게 문인적인 기질을 드러내는 사군자화라든지 혹은 또 아주 그 필치 몇 개의 필치만으로 대상 인물을 간략하게 표현하는 그런 달마도 같은 선종화 그림들 그리고 중국에서 유래한 남종 산수화풍의 그런 산수화들 이런 그림들이 특히 인기가 있었고요. 마지막으로 일본에서는 나지 않았던 매와 호랑이 이건 일본에서 나지 않았던 동물인데요. 이걸 그린 그림들이 일본에서 또 인기가 엄청 있었습니다. 매와 호랑이 그림이. 네네. 그렇군요. 이게 그러니까 장르가 좀 달랐기 때문에 매력적으로 보일 수 있었다. 이런 그런 장르 분석이신데. 중심으로 일본에서 인기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지금 말씀하신 뭐 사군자나 뭐 달마도 산수화 이런 것들은 지금도 너무 멋진 그림이라고 맞습니다. 평을 받고 있는 그림이니 아마 또 좋은 걸 보는 눈은 같은 게 아니었나 하는 생각이 드네요. 그렇습니다. 자, 이 변박이 부산 화단에 싹을 틔웠다면 뭐 변지순, 변지한 이런 화가들은 이 부산의 화단에 꽃을 피운 화가다 이렇게 평을 받더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이 중에서 제가 가장 주목했던 이번 전시에서 좀 강조하고 싶었던 인물은 변지순이었습니다. 변지순. 네. 왜요? 왜냐하면 변지순은 그동안 적어도 한 10년 전까지만 해도 변지순은 그냥 중앙에서 활동했던 중인 화가로 여겨졌습니다. 이분이 부산 출신이라는 것은 전혀 상상하지도 못할 일이었습니다. 그 정도로 이분은 중앙 화가들 화단에서 논의될 정도로 아주 그림 솜씨가 좋았던 지방 화단의 화가라고는 상상할 수 없을 정도의 그런 솜씨를 가졌던 화가였는데 이분이 이제 부산 출신임이 최근에 명백하게 밝혀졌습니다. 그래서 이분이 이제 활동한 이후로 이신울이라든지 김다랑이라든지 부산 화단에서 여러 화가들이 이제 집중적으로 나오기 시작합니다. 즉
꽃은 꽃 씨는 변박이 뿌렸다면 네. 그 꽃을 피운 사람을 변지순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아니 근데 뭐 변박, 변지순, 변지한 왜 이렇게 성씨가 변씨가 많습니까? 아, 예, 눈썰미가 좋으시네요. 네, 이들은 모두 밀양 변씨였습니다. 네. 즉 모두 친척이었습니다. 아, 변박의 그래요? 아들이 변지한이고 네. 변박의 오촌 조카가 바로 변지순이었습니다. 아. 근데 이들은 네. 조선 시대를 대표하는 역간 집안의 밀양 변씨들이었습니다. 혹시 그 사회자님 혹시 예전에 네. 학교에서 배웠던 박지원의 허생전 혹시 기억하시나요? 기억납니다. 그 허생전을 보면 네. 허생의 부인이 돈은 한 푼도 벌지 못하고 허건날 책만 읽는 허생에게 잔소리를 하죠. 그죠? 그래서 허생이 장사를 할 생각으로 시장통으로 가서는 네. 대뜸 아무에게나 붙잡고는 도성에서 누가 제일 부자요라고 묻죠. 네. 혹시 그것까지 기억나시나요? 솔직히 거기까지 기억이 아, 안 그래요? 나는데. 네. 그때 사람들이 모두 변씨라고 합니다. 변씨가 도성 최고의 부자라고 이제 말을 하죠. 그 길로 이제 허생이 그 변씨를 찾아갑니다. 그러면서 이야기가 진행이 되는데요. 네. 이때 이 변씨가 변승업이라는 인물로 지금 생각이 됩니다. 아 그러면 이때 지금 뭐 변박, 변지순, 변지한과 다 같은 친척들인 거예요? 그래서 이제 변승업 이 변씨가 변승업이거나 혹은 변승업의 아버지로 여겨지는데요. 네. 이 변승업은 실제로 숙종대 조선 최고의 거부였습니다. 그러니까 최고 지금의 이제 재벌이었겠죠. 네네. 그런데 변박의 증조 할아버지가 이제 변승형이라는 분인데 네. 이분의 바로 아래 동생이 변승업입니다. 음. 그러니까 이 말은 변박의 집안이 조선 최대 부자였던 역간 집안의 네. 한 일원이었던 거죠. 오. 그러니 네. 그런 역간들은 당시에 문화 교류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핵심적 역할을 했던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외국을 쉽게 드나들 수 있었기 때문에 네. 중국이나 일본이나 이런 데서 외국 문물을 쉽게 들여올 수 있었겠죠. 거기에는 뭐 예를 들면 화보라든지 뭐 중국이나 일본의 그림들이라든지 이런 것도 입수할 수 있는 사람들이었죠. 그리고 중앙에서는 이 사람들이 대표적인 화가들의 후원자이기도 했습니다. 네. 이런 사람들과 직접적으로 연결되어 있다라는 사실은 변박이 왜 갑자기 이렇게 지방에서 네. 지역에서 뛰어난 해화 솜씨를 뽐내었는지 그리고 변지순, 변지한 등이 또 어떻게 중앙 화가들과 견줄 수 있을 정도의 그런 해화적 재능을 가졌는지를 간접적으로 설명을 해줍니다. 자 그리고 또 아까 언급했던 화가 중에 한 명이 이신울인데요. 이신울은 또 부산에 김홍도라는 수식어가 붙어 있습니다. 김홍도의 풍속화 화풍이 좀 고스란히 녹아있는 작품들이 많다 이렇게 얘기를 하던데요. 이 부분도 좀 이야기를 해주시죠. 지금 저희 박물관에서 이번에 전시하고 있는 유물 중 농가 원룡도 12폭 병풍이 있습니다. 네. 이 작품에 이제 이신울의 호가 적혀 있습니다. 그래서 이신울의 작품으로 저희가 파악을 하고 있는데요. 이 작품을 보면 모든 분들이 관람하시는 모든 분들이 김홍도 그림이네요? 라고 하시는 거예요. 근데 이제 유물 설명을 보시고는 이신울이란 화가네요? 라고 이제 다시 말을 바꾸세요. 네. 그 정도로 이신울이란 화가는 김홍도의 풍속화풍을 아주 완벽하게 이해를 하고 그것을 이제 그대로 재현을 했던 거죠. 그래서 이제 저희가 볼 때 저희가 이제 김홍도를 풍속화가로 알려져 있습니다. 네. 그래서 풍속화를 잘 제작을 했고 김홍도의 풍속화는 당대에만 유행을 한 게 아니고 그 이후 100년 동안 여러 화가들의 큰 영향을 줍니다. 그 중에 이제 이런 부산 지역 화가들에게도 영향을 주었음을 이신울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서울에서 유행했던 이 풍속화란 장르가 네. 부산에서도 유행을 했고 어설프게 따라한 것이 아니라 네. 모르는 분들이 볼 때 김홍도의 그림이구나라고 생각할 정도로 김홍도의 화풍을 완벽하게 습득해서 그것을 표현했다라는 그 점에도 주목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당시에 좀 김홍도의 화풍이 네. 유행을 좀 많이 했었고 네. 이신울이 이 화풍에 대한 이해도가 굉장히 높았기 그렇죠. 때문에 네. 잘 녹여내서 작품을 만들어냈다 이런 맞습니다. 말씀이신 거네요. 네네. 자 그리고 또 이번 전시회는 이름이 좀 잘 알려지지 않은 작가 그리고 이름 미상의 화가 작품들도 좀 많이 만날 수가 있다고 들었습니다. 어떤 네네. 작품이 있어요? 부산 화가들이 했던 활동 중에 네. 가장 주력으로 했던 것 중에 하나가 일본에 그림을 파는 거였어요. 그러니까 수출용 그림을 네. 제작하는 것이었는데 여기에는 이상하게도 호만
자가 호 그 사람의 호만 쓸 뿐 이름을 밝히지 않은 경우가 많았어요. 왜 그럴까요? 그거는 저희도 잘 모르겠는데 일본 사람들에게는 그 이름이 중요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오히려 외국에서 온 그림이라는 사실도 중요하고 그래서 호만 있으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주체적인 이름까지는 필요가 없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 제가 조금 전에 사회자님과 말씀드렸던 뭐 변박, 변지순, 변지한, 김다랑, 이신울 이런 화가들도 있는데 이름이 밝혀지지 않은 화가 중에서 솜씨가 뛰어난 사람들이 많은 거예요. 예를 들면 해옹, 옥천, 여건, 청풍 주인 이런 분들이 있는데 이분들의 그런 매그림, 산수도, 송월도 이런 그림들을 보면 이분의 이름을 꼭 밝히고 싶다라는 그런 욕심이 들 정도로 또 그리고 여러분들께서 와 주시면 저희 전시를 보시면 이런 그림들을 그린 사람인데 이렇게 우리가 이름을 몰라도 돼? 이런 생각을 하실 정도로 뛰어난 그림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부산 지역에서 이 정도의 역량을 가진 화가들이 이렇게 많았다고? 라고 생각하실 것 같아요. 그렇군요. 그리고 사실 이게 여러분들께서 관심을 또 많이 가져주셔야지 이런 분들에 대한 좀 관심도가 더 올라가면서 또 더 밝혀낼 수 있는 것들도 많이 생기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요. 그렇습니다. 좀 관심 가지시고 전시회 많이 가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저희가 이렇게 이야기를 좀 쭉 전해드렸는데 전시회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보면 이게 또 11월 25일에는 큐레이터와의 역사 나들이 이런 프로그램이 또 준비가 되어 있다고 들었거든요. 맞습니다. 이거는 어떤 프로그램입니까? 네, 이거는 제가 직접 관람객들을 대상으로 해서 전시 설명을 해드리는 그런 프로그램이고요. 무료로 진행이 되고 박물관에 관람하셔가지고 직접 신청을 하시면 되는 것이기 때문에 가벼운 마음으로 오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시 한 번 더 말씀을 드리면 이게 11월 25일 금요일 다음 주가 되겠네요. 오후 4시에 예정이 돼 있는 거네요. 네, 맞습니다. 그렇군요. 자, 이렇게 연구사님은 그림을 뭐 계속 보시고 시간도 많이 쓰셨을 텐데 어떤 작품이 가장 눈길을 사로잡았는지도 궁금합니다. 물론 여기에 전시된 모든 작품들이 공개되지 않은 작품들이 이때까지 선보이지 않았던 작품들이 제법 있습니다. 그런 작품들 위주로 좀 설명을 드리면 조금 전에 설명드렸던 유마도라는 작품. 유마도는 1779년에 대마도주 부인이 직접 주문을 해서 가져간 그리고 그 그림을 자기 친정의 그 원찰이라고 그러죠. 친정에 이제 그 조상님들이 묻혀 있는 그런 무덤을 관리하는 그런 사찰에 기증을 한 그림이에요. 그래서 처음으로 국내에 이제 전시되는 작품입니다. 그래서 250년 만에 다시 부산을 찾은 그림이죠. 그런 의미에서 이 그림을 한번 설명을 드리고 싶고요. 두 번째는 초반에 한번 말씀드렸지만 독일에서 온 유물 서원 아집도입니다. 서원 아집도는 이신울이 그린 그림이고요. 이 서원이라는 것은 옛날 중국의 한 고사를 재현한 그림인데요. 이 고사도를 그린다라는 것은 이런 고사를 이해하고 또한 이런 걸 보면서 그 고사를 이해할 수 있는 사람들이 문학적 소양을 가진 사람들이 부산에 많았다라는 걸 보여주고 또 이렇게 큰 화면에 팔폭이라고 하는 큰 화면에 어떤 주제를 구성할 수 있는 능력을 이신울이라는 화가가 가졌다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런 측면에서 이 그림 역시도 꼭 오셔서 주의 깊게 보고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두 가지 말씀해 주신 작품이 변박의 유마도 그리고 이신울의 서원 아집도. 더 있지만 지면 시간이 부족한 관계로 두 그림을 먼저 집중적으로 설명드렸습니다. 그리고 사실은 유명한 작품이 아니더라도 또 가서 직접 보시면 내 발길을 사로잡는 작품이 있을 거거든요. 맞습니다. 가셔가지고 또 즐겨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네. 지금 이게 10월부터 계속 됐기 때문에 한 달이 이제 지나가고 있는 시점이잖아요. 네네네. 관람객들의 반응도 궁금합니다. 처음에 이제 박물관 관람객들이 왔을 때는 되게 소규모 전시라고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제가 많은 분들과 이야기를 나눴는데 왜 그렇게 그러면 소규모라고 그냥 막연히 생각하셨나요? 라고 물어보면 알 것 같아요. 이게 약간 전시회 타이틀이 뭔가 조선시대 부산의 화가들 너무 직관적이잖아요. 전 그래서 사실 좀 이게 큰 전시는 아닌가라는 생각을 처음에 저도 했었던 것 같아요. 그 부분도 맞고 또 다른 물음은 조선시대 부산 화가들 그림이 몇 점 될까? 이렇게 단정을 해버리신 거죠. 그리고 또 하나는
부산의 화가들 부산 지역에서 그렸으니까 수준이 낮겠지라고 생각하셨던 거예요. 네. 그래서 이제 왔더니 화가들의 그림이 너무 많은 것에 일단 놀라셨고요. 저희가 이번에 전시된 유물 점수가 네. 거의 160점에 달합니다. 너무 많은 것에 놀랐고 네. 마지막에 와서는 그림들 수준이 중앙 화가들하고 비교했을 때 별 차이가 없는데 크게 떨어지지 않는데라고 할 정도로 네. 화가들의 솜씨가 뛰어난 거예요. 그래서 이분들이 내가 착각했다고 잘못 알았다라고 다들 이구동성으로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하나 에피소드를 말씀드리면 네. 저희가 에필로그를 그림의 도시 부산으로 달았어요. 그런데 그렇게 달면서도 이거는 이제 기획자 입장에서는 이 전시의 의미를 네. 좀 크게 하기 위해서 좀 가장된 표현이라고 또 생각을 했었어요. 혹시 그래서 관람객들이 이 표현을 내가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가장된 표현으로 생각하면 어떻게 하지라고 걱정을 했었는데 갖게 될까봐. 그렇죠. 네네. 오히려 솔직히 그렇잖아요. 그림은 별거 없는데 네. 그림의 도시 부산 너무 큰 거창하다. 타이틀이고 거창한 거잖아요. 그런데 제가 인터뷰한 여러 관람객들은 너무 걸맞는 제목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한번 오셔가지고 그게 걸맞는 제목인지 한번 확인을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만약에 이제 걸맞는 제목이라고 확인을 하시면 네. 그분들은 아마도 이제 부산의 화가들을 이름들을 네. 생생하게 이제 기억하실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지금 뭐 방송을 듣고 계시는 분들께서도 어떤 그림들이 있을까 궁금해지실 것 같은데요. 진짜 이게 생각보다 큰 규모의 전시라는 거, 작품들이 한 160여 점 전시가 돼 있다는 거 가셔가지고 좀 하나하나 시간을 들여서 보시면 또 좋은 어떤 것들을 발견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하 기자님, 오늘 그러면 끝으로 하시고 싶은 말씀 어떤 게 있을까요? 네, 많은 분들이 기획자 입장에서는 많은 분들이 저희 박물관을 찾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아이들 데리고 네. 혹은 뭐 친구분들 같이 이렇게 오셔가지고 작품들을 구경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가실 때는 네. 아마 부산의 화가들을 변박, 변지순, 변지한, 김나랑, 이신울 등 혹은 이름을 알 수 없는 해옹, 삼낙제, 청풍준 이런 화가들의 이름을 모두 기억하셔서 네. 부산에 사는 문화도시 부산에 사는 자긍심을 느꼈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연구사님의 마음이 정말 잘 전달됐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이성훈 부산박물관 학예연구사와 함께했습니다. 네, 오늘 소개해드린 조선시대 부산의 화가들, 이 전시는 다음 달 4일 일요일까지 부산박물관에서 이어집니다. 관심 있으신 분들 꼭 가보시고요. 그리고 오늘 시작하면서 말씀드렸던 팬텀 콘서트 티켓도 받고 싶으신 분들께서는 샵 2260번 샵 2260으로 문자 메시지 보내주세요. 짧은 건 50원, 긴 건 100원의 정보 이용료 있습니다. 저는 다음 주 43번째 산책길에서 기다리고 있을게요. 지금까지 아나운서 서정모였습니다.